앞으로 2달만 더 투자하면요,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 4년째가 됩니다. 물론 이 상품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께는 저와 함께 최소 몇 년? 5년, 몇 개월? 60개월을 보험에 들었다 생각하고 비가 오는 눈이 오나 또박또박 합시다라고 당부드리고 그런 분들만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품은 삼성증권의 자문사 찾기 바인 투자자문 가보시면 바인 적금식 ETF 연금 마련용 또는 바인 적금식 ETF 목돈 마련용 자산 증식형으로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46개월 차입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46개월 차니까 제가 이 방송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매달 말 기준으로 제 계좌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지 이번 방송으로 46번째입니다. 제가 오전에 약속했으니까 어쨌든 앞으로 60개월까지 계속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계절로 비유하면 마치 겨울과 같은 달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날이 많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말 기준 연복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난 11월 말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매달 적금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해야 된다. 오르고 내리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매달 적금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해 보면 지난 수십 년의 자본주의 역사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시간 동안 오르고 내리고 하지만 결과는 계속 오르더라. 전문적으로는 우상향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언제 떨어지고 언제 오를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구장창 보험에 들었다 생각하고 매달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지난 11월 말 기준 연복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히 지난 11월 달은 주식시장을 계절로 따지면 겨울과 같았습니다. 자, 제 계좌 수익률을 공개하기 전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 2권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 싸움이다. 자, 이게 재밌는 부제가 있는데 인간의 뇌는, 이렇게 저의 뇌는 주식 투자를 잘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너무 재밌죠? 리처드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분이 쓰신 건데 한국에 이제 번역되어 온 겁니다. 주식 투자는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제 뇌가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을 보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 적금식 ETF 투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비슷한 논리이기도 합니다. 즉, 주식형 상품의 투자를 도무지 잘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인간의 뇌가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나마 본전을 잃지 않고 계속 수익을 불려나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바로 이 책에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책은 채권을 알면 주식이 보인다라는 책인데, 자, 이 책도 채권 전문가죠. 신영기 님께서 썼습니다. 자, 채권을 알면 주식이 보인다. 이 이야기는요, 이 책은 채권 투자를 하는데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채권을 통해서 주식을 이해하고 주식 종목을 내가 선택하는데 채권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통해서 주식 투자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알면 주식이 보인다, 이 책.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구할은 심리 싸움이다. 이 책은 혹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 지난 11월 말 기준 개월 수로는 46개월 차, 제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와 같은 투자 자문회사는 고객의 투자금을 저희가 받아서 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이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금과 그 관리, 투자금 관리, 그 다음에 해당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증권회사.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증권에서 투자금을 수탁하고 투자금 관리, 그 다음에 해당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을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저 역시도 엠팝 모바일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문사 찾기 계약 이렇게 하면 방인투자자문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저희한테 수탁된 돈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것들이 다 평가액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으면 더 많아지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더라. 이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삼성증권 모바일 화면에서 지금부터 제 계좌를 찾아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삼성증권 모바일 화면에서 제 계좌입니다. MP 현황. MP가 자문회사에서 MP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저는 연금형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지난 11월 30일 기준 제 계좌의 평가 금액은 총 평가 금액, 그러니까 원금과 수익금을 더한 총 평가 금액은 5,764만 4,301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매달 100만 원씩 투자했으니까 46개월이니까 원금은 4,600만 원이죠. 그런데 평가액은 5,764만 4천 원 정도 되니까 얼마 벌었습니까? 단순하게 어떻게 계산해도 1,160만 원 정도 벌었죠. PC 화면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단순하게 내가 얼마 벌었다가 찍혀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PC 화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연금 마련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계좌 수익금이 1,164만 4,301원 딱 찍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제 계좌 수익금 1,164만 4천원은 지난 46개월 동안 연복리 수익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매달 적금액 100만 원, 그 다음에 연복리로 11% 정도를 제가 입력해 보니까, 그리고 적금 기간 46개월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옵니까? 5,742만 628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 평가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5,764만 4천 원이니까 11% 연복리 11%로 계산한 것보다 조금 살짝 더 많죠. 자, 그래서 애누리 깎아내고 그냥 연복리 11%로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지난 46개월 동안 계속 이 방송을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달에는 마이너스도 있을 거요. 또 어떤 달에는 은행이자 꼴랑 은행이자 정도의 이자 3%, 4%였던 데도 있었고요. 연복리 기준으로. 그 다음에 7, 8, 그 다음에 12, 13인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올 수 없지만 생각해보면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투자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연복리 수익률은 안정적이 되더라. 자, 지난 11월 달은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놀라운 수익률이 나왔다. 자,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저와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 5년 이상 최소입니다. 그 이상 하셔도 되는데 최소 5년 이상은 하자 이런 말씀이죠. 60개월 이상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합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가 어떤 컨셉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 방송을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매달 적금식 ETF 투자는 국내 상장된 글로벌 ETF,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해외 글로벌 ETF들의 분산 투자하는 컨셉입니다. 되돌아보면 자본주의는 평균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계속 올라왔죠. 그런데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회복할 때는 떨어지기 직전의 고점이라 하죠. 그 고점 이상을 항상 오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계속 오르는 현상.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래서 매달 우리는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여윳돈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이니까 원금이 보장되지 않죠. 당연히 여윳돈이어야 하고, 또한 시간 최소한 5년 이상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품의 수탁 관리,
돈 관리, 그 다음에 계좌 관리는 증권회사에서 하는데 이 상품의 경우는 삼성증권이다. 앞서 말씀드렸고 만기는 없습니다. 투자 상품이니까 언제든 인출 가능한데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빨리 인출할수록 손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랑 매달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5년, 60개월 이상을 합시다라고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죠. 자, 이 상품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입하냐?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목돈으로 찾아 쓸 거야, 자산 증식.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연금으로 쓸 거야, 연금 마련 두 가지가 있고요. 어떤 목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다음에 목돈을 만들어서 찾아 쓸 거야 하면 당연히 초과 이익이 생겼다면, 원금 대비 이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거든요. 배당소득세는 은행이자 소득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연금 마련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을 개시할 때부터 아주 저율의 연금소득세로 냅니다. 또한 이 연금 마련, 연금으로 받을 때는 건강보험료에 1도 영향 없다. 가끔씩 연금 마련 아니고 자산 증식을 선택했는데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가 나오더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좋으냐? 내가 돈을 벌어서 반대로 내가 돈을 벌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좋으냐? 바꾸고 말하면 내가 돈을 벌면서 건강보험료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것이 좋으냐?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서 내 돈을 불리지 않는 것이 좋으냐?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처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 연복리 수익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매달 적금식 ETF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